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발상과 인사이트라는 제목의 콘텐츠를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사실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서 컨셉보드 작성이라든지 기획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여러분하고 나누었는데요. 사실 그 컨셉을 만들거나 기획을 하거나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내는 힘입니다. 즉, 발상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사실 이 발상이라는 게 유튜브 컨텐츠를 찾아보려고 해도 사실 그 제목으로는 잘 찾아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발상법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뭐 스킬을 가르치는 거라고도 할 수 없고, 우리가 평상시에 그 겪었던 경험이나 그동안 축적됐던 지식들의 화학적 반응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역량이기 때문에 그거를 단시간 내에 설명하기도 어렵고 또 그것을 남에게 이야기하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발상이라고 하는 것이 약하다면 저희가 아무리 많은 프레임워크와 템플릿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려도 그것을 채워가는 힘이 부족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그리고 저 자신도 지금 그것을 행하고 있는 중간이라 하더라도 좀 여러분하고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 시간으로 인사이트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발상, 원래 그 강의 제목은 문제 해결을 위한 통찰과 발상이었습니다. 내용은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건데 오늘은 첫 시간으로서 인사이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Okay, let's go. 사실 마케터들한테 인사이트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그 마케터들마다 각자의 정의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 뭐 골자는 유사해도 본인들이 좀 더 강조하는 파트가 다르다는 거죠. 한 마케터의 사례를 볼까요? 저의 후배이기도 한 그 작가 설명남의 그 책에서 인사이트가 좀 서술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사전적 의미부터 볼까요? 자신이 처한 상황 또는 자기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는 능력이나 행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케팅 이론에서의 의미도 적혀 있는데요. 소비자의 심리를 파악해 선호와 관심사를 제대로 알아내는 통찰력.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소비자의 심리를 파악해서 선호와 관심사를 제대로 알아채는 통찰력이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정의라고 저도 생각이 되고요. 근데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정의는 따로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사전적 의미에서 조금 심리학적으로 그리고 정신병리적 요소가 조금 들어있는 걸 여러분이 느끼셨을지 모르지만 사실 심리학 쪽에서의 인사이트에 대한 정의가 조금 더 색다르고 풍부한 연상을 저한테는 줬거든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인사이트의 정의는 바로 이건데요. 생활체가 자기를 둘러싼 내적, 외적 구조를 새로운 시점에서 파악하는 일이다 라는 정의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생활체가 자신을 둘러싼 내적, 외적 구조를 새로운 시점에서 파악하는 일이다. 저는 여기에 그 내적 요소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는 게 굉장히 색달랐고 좋았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보통 인사이트를 구한다 또는 발상을 한다고 하면 외부의 자극에 먼저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수집된 여러 정보들 그리고 여러 자극들을 종합해서 이제 인사이트화 하려고 하는데 사실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존의 생각의 방식 또는 고정관념 이런 것들을 본인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을 때 인사이트가 발상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정의는 게슈탈트 심리학파들의 정의에 좀 가까운 것이라고 해요. 통찰은 몇 분 동안 주저한 뒤 일어나며 그 결과는 절대 잊혀지지 않는다라고 그 학파는 주장합니다. 즉 망각 저항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이제 워딩이 나오는데요. 지금까지 억압된 움직임에 의해 의식할 수 없었던 갈등을 알게 되는 것을 통찰이라고 하며 자아의 강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서술되고 있습니다. 억압된 움직임에 의해 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고정관념인데요. 원래 하던 것, 루틴한 것, 그 다음에 습관처럼 그냥 거의 무의식에 가까운 수준으로 생각에 꼬리를 물고 그 구태연한 생각 쪽으로 빠지려고 하는 것, 이것이 억압된 움직임에 의한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억압된 움직임이라고 하는 게 물리적으로 뭐 못하게 하고 막 누르고 이런 게 이제 설정이 되었다기보다는 기존의 본인 스스로가 설정한 제한 그리고 기존의 관습에 따르려고 했던
그 무의식적인 반복 이런 것들이라고 저는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억압된 움직임이 있으면 본인 내부에서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죠. 그냥 다 원래 그랬던 것처럼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뭐 지동설, 천동설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모든 인류는 평등하지 않고 뭐 차별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 이런 것들이 다 아주 과거에는 누구도 꺼내면 안 되는, 즉 의식할 수 없었던 갈등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을 통찰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이제 심리학적인 요소이고 또 정신병리학적 어프로치가 좀 들어가 있지만 마케팅적으로도 충분히 해석이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생각을 발상을 할 때 자아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말이 대체 무슨 상관인가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을 전개해 나갈 때 스스로 이건 당연해. 그리고 내가 여기 이 수준에서 다른 생각을 한다는 거는 좀 지금 기존의 사회적으로 또는 회사의 시스템 하에서 또는 우리 팀 분위기에서 나는 좀 좋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을 깨야지만 새로운 발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처음 발상해낸 단초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걸 전개시킬 수 있는 용기,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아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사이트에 대한 정의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우리가 인사이트를 발견할 때, 즉 새로운 발상을 할 때 가장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물 중에 하나가 고정관념입니다. 왜냐하면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세상에서 어느 정도 자리 잡았던 관념이기 때문에 그 관념을 뿌리 삼아서 나온 생각들은 이미 우리보다 먼저 이 시장에 온 경쟁자이거나 우리보다 먼저 이 세상을 살았던 분들의 생각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 시대에 맞는 우리만의 새로운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그 고정관념을 끊어야 됩니다. 꼭 고정관념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아마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지레짐작했던 것들, 그리고 나는 동의하지 않지만 남들이 그렇다라고 이미 규정해 놓은 것들을 우리가 너무 무지성으로 수용하는 그 자세를 끊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새로운 생각의 시작이 비로소 열린다라는 말씀을 이 컨텐츠에선 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후에는 앞서 말씀드린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아무렇지도 않게 발현되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